유시간자 TV 오늘 영상은 5급 선정한자 네 번째 시간으로 10개의 글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괴로울 고를 보겠습니다. 괴로울 고는 풀초와 옛고가 합해진 글자입니다. 풀초는 뜻을 나타내고 옛고는 음을 나타내는 형성자인데 원래는 괴로울 고는 풀의 일종인 쓴바귀를 나타내는 글자였습니다. 쓴바귀는 맛있어서 쓴나물이라고도 불렀는데 이후에 쓴바귀에서 쓰다, 괴롭다는 의미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풀이 오래되어 쓰다라고 기억해도 될 것입니다. 고민은 괴로워하고 번민하는 것을 말하며 고배는 쓴 즙을 담은 잔으로 쓰라린 경험을 말하며 고진감래는 쓴 것이 닿으면 단 것이 온다는 의미로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뜻이고 갓난신고는 몹시 고되고 어렵고 맵고 쓰다 하는 의미로 몹시 힘든 고생을 말합니다. 마늘달을 보겠습니다. 마늘달은 육달월이 두 개가 합쳐진 모습입니다. 지금은 변하여 저녁석이 되었지만 고기를 쌓아놓은 모습으로 많다 하는 의미가 되었습니다. 두텁다, 겹치다 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은 여러 가지 모양을 말하며 다우지는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을, 다도해는 섬이 많은 바다를, 다다익선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말이고 호사다마는 좋은 일에는 방해가 되는 일이 많다는 뜻입니다.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할 대를 보겠습니다. 대답할 대는 풀무성할 착과 마디촌이 합해져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풀무성할 착은 여기에서는 촛대를 그린 모습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마디촌은 또 위에 맥박이 뛰는 위치 정도의 손목에 점을 찍은 것으로 여기서는 촛대를 잡은 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누군가를 마주하기 위해 불을 밝힌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대할 때는 불을 밝혀 누군가를 마주한다는 의미에서 대하다, 마주하다는 뜻을 가지게 되었고 상대 또는 배우자, 대답하다 등의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대비는 대응할 준비를 하는 것을 말하며 대립은 마주 대하여 서는 것을, 대각선은 마주보는 각을 이은 선이고 괄목상대는 눈을 비비고 다시 보며 상대를 대한다는 의미로 상대방의 학식이나 업적이 크게 진보한 것을 말합니다. 읽을 독을 보겠습니다. 읽을 독은 말씀 언과 팔매가 합쳐진 글자입니다. 팔매는 날출과 살매가 결합된 글자인데 살매는 그물로 재화를 끌어모으듯이 물건을 사 모으다 하는 뜻이고 여기에 날출을 합하면 사온 물건이 나가는 것이므로 물건을 팔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은 날출이 변하여 선비사가 되었지만 소전까지만 해도 날출자로 쓰였습니다. 읽을 독은 팔매에 말씀언이 합해져서 물건을 팔기 위해 크게 소리를 치듯이 크게 소리내어 읽는다는 의미로 읽다, 이해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구절이나 구두점 등의 의미도 가지고 있는데 이때는 두로 읽습니다. 독경은 소리내어 경문을 읽는 것을 말하며 주경야독은 낮에는 농사짓고 밤에는 공부한다 하는 뜻으로 바쁘지만 어렵게 공부함을 말하며 의독경은 쇠기의 경익기라는 뜻으로 아무리 가르쳐도 알아듣지 못하는 우둔함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두는 관리들이 사용한 구두법이라는 뜻으로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 우리말을 적은 표기법입니다. 우리말에만 있는 조사, 무엇뭇은, 무엇뭇을, 무엇뭇에게 또는 어미인 무엇뭇이다, 이며 이고를 한자를 사용하여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한 것이 이두입니다. 구두점은 글을 읽기 쉽게 낱말이나 마디에 찍는 부호를 말합니다.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동을 보겠습니다. 아이동은 소전을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과는 모습이 많이 다르죠. 아이동은 매울신과 동력동, 흑토가 합해져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매울신은 문신을 하는 날카로운 칼인데 노예들에게는 왼쪽 눈을 찔러서 도망을 못 가게 하였습니다. 동력동은 자루를 단단히 묶은 모습인데 흑토가 더해져서 흑자루를 나르는 노예를 뜻하는 글자가 아이동이었습니다. 이렇게 매울신이 설립으로 쓰이는 예는 여러 곳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첩첩에서도 매울신이 설립으로 쓰여서 죄를 지은 여자의 얼굴에 문신을 새겨 첩으로 삼는다는 의미이고, 글장에서도 매울신이 설립으로 쓰여서 몸의 글로 죄목의 문신을 새겨서 글이라는 의미의 글자가 되었습니다. 당시에 노예는 결혼을 하더라도 머리를 틀어 올려 상투를 하거나 비녀를 꽂지 못하므로 아이와 같다라는 의미에서 아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가 되었습니다. 그냥 쉽게 설립과 마을 리가 합해진 글자로 마을에 서서 노는 어린 아이라고 이해해도 될 것입니다. 동요는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이며 동몽선습은 천자문과 수학 사이에 배우는 책입니다. 삼척동자는 키가 석자밖에 되지 않는 철 모르는 어린아이라는 뜻이며, 홍의 동자는 붉은 옷을 입은 사내아이로 곱게 차려입은 아이를 뜻합니다. 즐거울 낙을 보겠습니다. 즐거울 낙은 아래의 나무목은 악기의 본체를 나타내고, 작을 요 두 개는 악기에 걸려있는 여러 개의 줄을, 흰 백은 손가락으로 눌러서 튀기는 악기 연주 방식을 나타내서 악기를 튕기며 노래하고 즐기는 것에서 즐기다, 풍류, 좋다의 뜻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글자는 여러 가지 의미로 읽게 되는데, 즐기다는 락 또는 낙으로, 노래나 풍류를 뜻할 때는 악으로, 좋다를 뜻할 때는 요로 읽습니다. 고락, 오락, 낙원은 즐겁다라는 뜻으로 락으로 읽으며, 음악, 악기 등은 노래나 풍류의 의미로 쓰여 악으로, 요산요수와 같이 좋아하다라는 의미는 요로 읽습니다.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밝을 명을 보겠습니다. 밝을 명은 해를 뜻하는 날일과 달을 뜻하는 달월이 합쳐진 글자로 두 개의 빛나는 물체가 합쳐져 있으니 밝다, 명료하다 라는 뜻입니다. 투명은 속이 밝게 보이는 것을, 명랑은 밝고 유쾌한 것을, 명약관화는 불을 보는 것 같이 밝게 보인다는 뜻으로 아주 명백한 것을, 명경지수는 맑은 거울과 고요한 물이라는 뜻으로 사념이 없이 깨끗한 마음을 일컫는 말입니다. 아름다울 미를 보겠습니다. 아름다울 미는 양양과 큰 대가 합쳐진 글자입니다. 당시의 지배계층인 제사장이나 주술사들은 숭배하는 동물신을 모방해서 뿔과 꼬리 장식을 달거나 가면을 쓰기도 했는데, 이러한 모습이 한자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름다울 미는 사람이 머리에 양뿔을 장식한 모습입니다. 양을 숭배하는 부족이 자신들이 토템을 코스프레해서 아름답다 하는 뜻의 글자가 됐습니다. 이와 비슷한 글자로 붙을착이 있는데요. 붙을착은 양양과 눈목이 합해진 글자로 눈 위쪽에 양뿔을 부착한 모습을 그려서 붙다, 입다, 신다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덕은 아름다운 덕성이라는 뜻이고, 미화는 아름답게 꾸미는 것을, 미풍양속은 아름답고 좋은 풍속이라는 의미이고, 미사여구는 아름다운 말로 꾸민 듣기 좋은 글귀라는 의미입니다.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순박할 박을 보겠습니다. 순박할 박은 나무 목과 전복이 합해진 글자입니다. 전복은 불에 지진 거북이 등이 갈라진 모습인데 어떤 모습으로 갈라졌는가를 보고 기륭화복의 점을 쳤다고 합니다. 후박나무의 껍질이 갈라진 거북의 등껍데기와 비슷하다고 해서 전복에 나무목을 더하여 후박나무를 뜻하는 글자가 되었습니다. 후박나무는 높이가 20m, 둘레가 6m까지 자라는데 이런 아름드리 큰 나무가 되어서도 나무 껍질이 갈라지지 않고 깨끗한 모양을 유지한다고 해서 순박하다, 소박하다라는 의미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신라를 건국한 박혁거세가 박처럼 생긴 둥근 알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성씨로도 사용이 됩니다. 소박은 꾸밈이 없이 순수한 모습을 말하며 순박은 소박하고 솔직함을, 후박은 후박나무를 말합니다. 글서를 보겠습니다. 글서는 붓율과 말씀을 뜻하는 가로왈의 합자입니다. 붓율은 갑골문과 소전의 모습은 이런 모습입니다. 손에 붓을 쥐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붓의 아래쪽에는 붓의 털을 세 가닥으로 그렸습니다. 그래서 글서는 손에 붓을 쥐고 말씀을 적는 모습으로 글, 글자, 문장, 편지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로왈을 먹물이 담긴 벼루를 그린 것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보고서는 보고하는 내용을 적은 문서이고 서하는 편지이며 신원서파는 사람을 평가하는 4가지 표준으로 인물, 언변, 글, 판단력을 뜻합니다. 백면서생은 희고 고운 얼굴에 글만 읽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세상 일에는 전혀 경험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5급 선정한자 4번째 시간으로 10개 글자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계속해서 5급 선정한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박할 박과 글서를 다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